사전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딕셔너리는 세 개의 형태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어근 딕트에 두 개의 명사전미사 이온과 아리가 붙어 있습니다. 딕트 어근의 어원은 라틴어 디세레와 딕타레입니다. 디세레는 말하다, 연설하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딕타레는 디세레의 반복동사입니다. 반복동사, 즉 프리퀀티티브는 동작의 반복 습관 또는 강화의 의미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라틴어 동사입니다. 즉 말하다가 반복되거나 강화되면 선언하다, 지시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딕트 어근이 들어간 단어 중에서 탑 5천에 포함된 단어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딕트 어근을 갖는 영어 단어는 탑 5천에 12개가 있고 탑 3만에는 57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이 끝나면 우리는 57개의 단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딕션 계열의 단어들을 봅니다. 에딕션 계열의 단어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에딕션은 중독이라는 뜻입니다. 이 계열의 원형인 에딕트라는 동사를 보겠습니다. 에딕트는 to의 뜻을 갖는 접두사 add와 dict가 결합해 만들어진 말입니다. 어원적인 의미는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누구누구에게 선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라는 아주 착해 보이는 말이 어떻게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시키다 라는 험한 말이 되었을까요? 힌트는 어원의 의미인 누구누구에게 선언하다에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 시절에 법률의 판결 용어로 주로 사용되었는데 판사가 피고에게 선언할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되는데 노예가 된다는 말은 스스로의 통제권을 상실하고 누구에게 종속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이 단어가 처음 영어에 들어올 때는 사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단어가 16세기 영어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뜻은 이랬습니다. To devote or give up oneself to a habit or occupation. 습관이나 직업에 자신을 바치거나 헌신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바쳐가면서 무언가에 충성하면 오히려 자신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모양새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19세기에 마약이나 알코올 때문에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현상에 대한 의학적인 어휘로 사용되면서 지금의 뜻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addicted는 중독된, 푹 빠진 이란 뜻이고요. addictive는 중독성이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이제 컨디션 계열의 단어들을 봅니다. 컨디션, 컨디션드, 컨디셔닝, 컨디셔널, 언컨디셔널, 언컨디셔널리 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컨디션은 together, 즉 함께 라는 뜻을 갖는 접두사 come과 dict 그리고 명사전미사 이온이 결합해 만들어진 말입니다. 어원적인 의미는 함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말하는 것이란 단어가 어떻게 해서 조건, 상태, 질병, 상황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컨디션은 라틴어 시절에 만들어져서 프랑스 말을 거쳐 영어에 들어온 단어입니다. 지금의 철자는 프랑스어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말하다 라는 처음의 뜻에서 말로 정하다 라는 개념이 나왔고 여기서 협정, 조건, 상태라는 개념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조건에서 상황이라는 뜻이 파생되었고요. 상태에서 질병이라는 센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디션에는 조건, 상태, 상황, 질병이라는 4개의 핵심 의미가 생겼습니다. 컨디션의 파생 단어들은 주로 조건의 뜻을 가지고 분화되었습니다.
컨디션드 조건부에, 컨디셔닝 조건 붙이기, 컨디셔널 조건을 나타내는, 언컨디셔널 무조건적인, 언컨디셔널리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은 아니오의 뜻을 갖는 접두사입니다. 이번에는 contradiction 계열의 단어들을 봅니다. contradiction은 모순, 반박이란 뜻의 명사고요. contradictory는 모순되는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contradict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동사 contradict는 부정하다, 부인하다, 모순되다 라는 뜻을 갖는 단어인데요. against의 뜻을 갖는 접두사 contra와 dict가 결합해 만들어진 말입니다. 어원적인 의미는 반대로 말하다, 맞서 말하다 였는데 이게 지금의 뜻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contradiction과 contradictory는 contradict의 뜻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딕셔너리 계열의 단어를 봅니다. 딕셔너리는 사전이라는 뜻이고요. 딕션은 발음, 말씨라는 뜻을 갖는 명사입니다. 딕텀은 격언, 금언이라는 뜻인데요. 라틴어에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딕셔너리는 딕트 어근에 이온과 알이라는 전미사가 나란히 붙어 만들어진 명사인데요. 여기서 전미사 알이는 장소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의 어원적인 의미는 말한 것을 모아놓은 곳이란 뜻이 됩니다. 일제시대에 조선어를 연구하던 진짜 한국어 학자들이 딕셔너리를 말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영환사전 어디에도 딕셔너리의 말모이란 번역이 없습니다. 사전과 말모이, 어느 것이 더 쉬워 보입니까? 이때의 한국어 학자들 정신으로 우리말을 만들고 다듬어 갔다면 지금의 한국어가 얼마나 쉽고 멋들어져 있을까요? 우리에게 영어는 또 얼마나 쉬워졌을까요? 우리말이 쉬워야 영어도 쉬워집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영어 단어를 암기할 때 그 뜻 중에 토박이 우리말이 있다면 그걸로 외우세요. 그러면 단어 암기가 훨씬 더 쉬워지고 기억도 오래 갑니다. 다음은 딕테이트 계열의 단어들을 봅니다. 딕테이트는 받아쓰게 하다, 지시하다, 명령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딕테이터는 독재자 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딕테이트는 받아쓰게 하다, 지시하다, 명령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딕테이터는 독재자 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앞서 딕트 어근의 어원이 디세레와 딕타레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딕테이터는 디세레의 반복 동사인 딕타레가 어원입니다. 딕타레는 다소 강한 어조에 말하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딕테이트를 어근으로 분석하면 딕트 어근에 동사전미사 ate가 붙은 모습입니다. 어원적인 의미는 자주 말하다, 처방하다, 선언하다, 지시하다, 명령하다입니다. 직장 상사가 자주 말하면 어쩐지 받아서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명령일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딕테이션에 받아쓰게 하기, 받아쓰기 시험이란 뜻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딕테이터가 재밌습니다. 어원적으로는 자주 말하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독재자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자주 말하고 명령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은 말만 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되는 것이죠. dictatorial은 형용사로 독재하는, 군림하는 이란 뜻입니다. 이제 indictment 계열의 단어들을 봅니다. indictment는 기소, 고발, 비난이라는 뜻의 명사인데요. 동사 indict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indict는 접두사 in은 안을 가리키죠. 이게 dict와 결합해 만들어진 말인데
어원적인 의미는 내부에서 처방하다, 내부에서 지시하다, 서면으로 말하다, 서면으로 공표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기소하다 라는 뜻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jurisdiction 계열의 단어들을 봅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jurisdiction은 관할권이라는 뜻을 갖는 명사입니다. jurisdiction은 접두사 juris와 dict가 결합해 만들어진 말입니다. juris는 정의, 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jurisdiction의 어원적인 의미는 법을 선언하다, 법으로 지시하다, 정의를 선언하다, 정의로 지시하다 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법과 정의를 같은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juridical은 법률의, 사법의, 법관의 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는 중간에 s가 빠져서 좀 헷갈립니다. 이번에는 predict 계열의 단어들을 봅니다. predict, prediction, predictable, predictive, unpredictable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동사 predict는 before라는 뜻을 갖는 접두사 pre와 dict가 결합해 만들어진 말입니다. 어원적인 의미는 앞서 말하다입니다. 이 단어는 좀 쉽습니다. 어원의 뜻이 지금의 뜻과 거의 같습니다. predict는 예측하다, 예견하다 라는 뜻입니다. prediction은 예측, 예견. predictable은 예측할 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 뻔한 이란 뜻의 단어이고요. predictive는 예측의, 예견의, 여기에 재밌는 뜻이 있습니다. 자동 완성 기능이 되는, 말 되죠? unpredictable은 예측할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이란 뜻입니다. 다음은 verdict라는 계열의 단어를 봅니다. 평결이라는 뜻을 갖는 verdict는 접두사 ver와 dict가 결합해 만들어진 말입니다. ver는 true, 즉 진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verdict의 어원적인 의미는 a true saying,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란 뜻이었습니다. dict 어근에 사법부와 관련된 단어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네딕트 계열의 단어들을 봅니다. 베네딕트는 신혼의 남성 이런 뜻이고요. 베네딕션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뜻이 관련이 있을 듯 없어 보이는데요. 그 까닭은 이 단어들이 이미 라틴어 시절부터 나누어져 있던 단어들을 어원으로 차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베네딕션이 베네딕트에서 파생된 단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들은 접두사 베네와 딕트가 결합해 만들어진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접두사 베네의 뜻은 well, 즉 좋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원적인 의미는 좋은 말을 해주다, 축복하다 입니다. 지금까지 딕트 어근과 관련된 중요한 말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딕트 어근이 들어간 그 밖의 단어들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딕트가 들어간 단어들 중에서 오늘 다루지 못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한 것만 잘 알면 대부분은 충분히 뜻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 컨디션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서 미닝과 센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즉, 단어의 핵심 의미만 알면 문장에서 대부분의 다른 센스는 추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단어 하나를 예로 들어 말씀드렸지만 그 개념은 어근 전체로 넓혀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공부한 딕트 어근의 개념만 잘 알면 이 어근이 들어간 거의 모든 단어의 의미와 센스를 문장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근, 어원 공부가 주는 큰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